이제 다음 경기 애틀랜타 팰컨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인데요. 2주에 이제 패트리어츠의 백업 쿼터백들이었던 선수들이 모두 이제 승리를 거뒀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코비 브리셋이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그러니까 자코비 브리셋도 제가 아까 이제 컬크와 선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브리셋이 들어온다고 해서 콜츠가 이렇게 못할 것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아까 컬크 선수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셋이 실수만 하지 않고 네. 게임 매니징만 잘하면 쿼터백 때문에 지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얘네도 러싱 공이 괜찮거든요. 네. 그 뭐 말론 맥이 파워러싱 잘하고 오펜시브 라인도 좋고 잘 네. 막아주고 그다음에 수비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브리셋이 본인 때문에 지는 경기만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콜츠도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보면 브리셋은 이제 게임 그 매니저 이상이에요. 이상으로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콜츠가 사실 지금에서 지금 지구 선두예요. 그렇지. 일단 영감님 밑에서 이제 수련을 쌓았기 때문에 근본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게임 매니저를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한다 그것 정도만이 아니라 뭐 이제 이날도 보면 색 하나, 인터셉트 없고 펌블 없고 이게 실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다가 패싱 야드 310야드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본인이 뛰어서 펄스 다운도 만들고 네. 근데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전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전반전에 T.Y. 힐턴이 부상으로 나갔거든요. 네. 근데 고투 리시버잖아요. 프로볼에 뽑히는 이제 넘버원 리시버인데 그렇죠. T.Y. 힐턴이 빠졌단 말이죠. 근데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리시버를 다른 리시버들 골고루 잘 써가면서 공격을 다 해냈어요. 그래서 네. 이날 보면 패스를 받은 리시버가 9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 수비에서 어떻게 막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쿼터백들도 이렇게까지 분산시키기는 어렵거든요. 스타 리시버가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가게 되고 그런데 네. 이제 리시버가 빠진 상황, 특히 이제 백업 쿼터백이 들어와서 난 얘한테 의존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는데 괜찮아. 그리고 9명한테 공을 이렇게 분산시킨다. 정말 이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미래는 그래도 좀 밝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애틀랜타 팰컨스는 사실 스탯만 놓고 보면 멜 라이언 선수가 굉장히 좋은 스탯을 기록을 했는데 스탯을 이 넘어선 이 참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날 경기를 보면 일단 팰컨스가 후반에는 3번의 포지션을 잡았는데 3번 다 터치다운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반전만 보면 팰컨스 거의 완벽한 플레이를 했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반에 너무 점 차이가 벌어졌어요. 전반에 17점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승부가 거기서 많이 기울어 있던 상황이죠. 상황이었는데 그때까지 상황을 좀 보면 팰컨스가 이날 경기에서 페널티를 16개나 했어요. 그러니까 자멸하는 경기였고 나중에 막 쫓아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포제션 수가 부족했던 거죠. 네. 후반에 공을 3번밖에 못 가졌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한 번 한 번 득점하는데 본인들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상대편도 그만큼 클락 킬링을 잘했다는 거거든요. 시간 잘 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을 많이 못 잡아서 포지션을 3번밖에 못 받았던 건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뭘 했어야 되냐면 수비에서 턴오버를 유발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뒤진 상황이고 공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포지션 더 뺏어가야 되는데 턴오버를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초반에 많이 뒤처진 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애틀란타가 저는 사실 애틀란타 보면은 정말 포텐셜이 많은 팀인데 왜 이렇게 못할까라는 것이 좀 답답하고 저희가 왜 지구별 예상하면서 작년에 부상 병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안 좋은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작년에 이제 부상했던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주전 세이프티 키아누 닐이 작년에 이제 십자인대 파열로 또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즌 아웃이 됐었는데 이날 아킬레스건 부상을 아킬레스 나갔죠. 또 시즌 아웃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상들이 또 나타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불안한 팀인데 또 이런 부상들이 또 스타 플레이어들이 일어 나타난다 그러면 좀 애틀란타는 올해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 나오는 이 멜 라이언 선수의 클러치 인터셉션.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이 중요한 분위기 때 팀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스타 쿼터백이다, 진짜 스타 플레이어다라고 하면 중요한 순간에 잘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뭐 저희가 이제 뭐 데니얼 존스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런 맷 라이언 같은 MVP까지 했던 선수가 이런 뭐 어쨌든 팀을 살리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경기를 오히려 이렇게 좀 망치는 그런 경기를 한다는 것이 뭐 결정력이 부족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최정상급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팰컨스와 콜츠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이어드릴 경기는 이제 덴버 브론코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입니다. 뭐 역시나 그린베이가 좀
낙승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그린베이의 수비진이 이번 시즌 초반이 보여주고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패커스가 확실히 수비가 강해졌고요. 이날 경기도 수비 때문에 이겼어요. 네. 사실 이날 보면 뭐 여러 선수들이 잘했지만 특히 눈에 띄었던 선수 2명이 프리 에이전트로 내려온 2명, 프레스턴 스미스, 자데리어스 스미스. 이 두 선수가 각각 색을 3개, 2개씩 기록했고 네. 팀 전체적으로 6개를 색을 했는데 뭐 이 두 선수가 5개 색을 합작해내면서 패스러시를 정말 잘했고요. 그다음에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턴오버도 3개나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색 6개, 턴오버 3개 그러면 사실 공격에서 뭘 할 수가 없죠. 이 정도로 수비가 막강했고 근데 반면에 아쉬운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에런 로저스는 멜 라플로어 감독하고 아직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3경기를 치렀는데 아직까지의 모습도 보면 네. 공격이 좀 잘 안 풀린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근데 하나 이제 그 공격에서도 긍정적인 걸 좀 찾아보면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에런 로저스는 본인하고 손발이 잘 맞는 리시버가 꼭 필요하다. 근데 기존에 있는 데반테 아담스는 뭐 잘 맞고 네. 한 명하고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여러 명을 그런 선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시즌 초반에 보면 이제는 이제 말케스 발데 스캔틀링은 그런 선수가 돼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롱패스 할 때는 오히려 스캔틀링 하나 스캔틀링한테 잡았잖아요. 가요. 네, 그래서 이날도 보면 40 몇 야드죠. 뭐 40야드 이상의 롱패스를 하는데 지금 첫 경기에도 그런 게 있었고 이제는 그런 어떤 디반타 아담스 이어서 넘버 2 리시버로 이제 스캔틀링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한 명의 선수 아까 이제 뭐 T.Y. 힐튼 나갔을 때 브리셋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에런 로저스도 아담스 한 명만이 아니라 이런 스캔틀링 같은 선수들도 있어야 돼요. 그 외의 선수들 어떤 여러 명을 찾아서 네. 결국 이제 좀 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 경기는 더 크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경기인 것 같아요. 브론코스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무슨 생각이었었냐면 이번에 신인으로 뽑았던 쿼터백 주롤 락이 네. 부상을 당해서 IR에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상을 안 당했다 그러면은 브론코스도 이제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조 플래코로 더 이상 안 돼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롤 락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 진짜 뭐 쿼터백이 색 6개 당하고 턴오버 3개 하고 그럼 경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팀당 평균적으로 한 경기에서 포지션을 10번에서 한 12번 정도 잡거든요. 그런데 그 한 포지션에서 색을 하나 당하면 이게 뭐 first and 10이 first and 15, first and 20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드라이브는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6개나 있고 네. 턴오버가 또 3개가 있다. 그러면은 10번, 12번의 포지션 중에서 색 6개 그 다음에 뭐 턴오버 3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득점을 합니까? 못 이기죠. 그런 경기는 진짜 이기기 힘들 경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의외인 것은 브론코스가 사실 이제 색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브론코스가 원래 색을 많이 하는 팀이거든요. 수비가 이제 브래들리 첩, 네. 뭐 그다음에 본 밀러. 프런트 세븐이 상당히 강한 팀이고 이제 수비도 강하지만 이제 색을 많이 하는 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날 색이 없고 색이 없지 색이 않나요? 없어요. 네. 그래서 3경기를 치는 동안 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 끝난 다음에 에런 로저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경기 후에 이렇게 몸이 가벼웠던 적이 없다. 나 유니폼 너무 깨끗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돌려가기 했네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참. 아무튼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가 승리를 했다는 소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돌핀스와 카우보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마이애미가 점수를 낼 수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댈러스가 31대 6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보면 내용 자체는 별로 이렇게 할 내용이 없어요. 네. 일방적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전반전까지는 10대 6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반전까지 제가 써놨던 게 있었어요. 제 경기를 보면서 이 지난주에 제가 이 덱 프라스캇이 3천만 달러 이 연봉에 대한 이 무력 시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진만 위원 대신에 이 마이애미 dolphins가 대답을 줬다라고 이제 그렇게 써놨었거든요. 근데 전반까지는? 전반까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10대 6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에는. 근데 이제 후반에 나와서 이제 21점을 올려서 31대 6으로 뭐 이어서 사실 내용상으로는 크게 이렇게 뭐 말씀드릴 건 없고요.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마이애미 돌핀스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날 제가 이제 그 프리뷰 할 때도 말씀드린 게 이 경기는 슈퍼볼 6의 리매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계속 옛날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옛날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자꾸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제 나이에 현역으로 뛰는 쿼터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아나운서 또래에 감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갭이 이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네. 김민준 아나운서 나이에 감독, 제 나이에 쿼터백도 있으니까 너무 네. 이렇게 뭐.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이날 경기 중에도 보면 현지 해설진도 이날 슈퍼볼 6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죠. 할 얘기 없다 이날 이거죠? 경기 네. 자체가 아슬아슬한 경기라 뭐 이런 재밌는 경기가 아니니까 크게 경기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많지 왜냐면 않다. 저희도 야구 중계하다가 점수차 많이 벌어지면 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고 그 현지 중계진들도 이렇게 갑자기 와 있는 사람 보여주고 마스코트 보여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 슈퍼볼 6가 진짜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슈퍼볼 6에 달라스 카우보이스 때 마이애미 돌핀스가 붙었던 그게 사실은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두 팀이 상당히 리그에서 비중이 있는 팀이었고 두 팀의 감독을 보면 역대급 감독들, 그러니까 달라스는 탐 랜드리, 돌핀스는 이제 단 슐라라고 이제 뭐 한동안 뭐 이제 다 깨졌지만 한동안 그 NFL 역대 최다승을 기록을 가지고 있던 감독이죠. 이게 명장들의 대결이었고 이 두 팀들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에 명예전당에 올라간 선수가 14명이나 있어요. 이 중에. 그리고 그 경기만이 아니라 이 경기에서 달라스가 이기 우승을 했지만 그 다음 2년 동안은 마이애미가 2연패를 했거든요. 네. 그 중에 그러니까 슈퍼볼 7 바로 다음에는 뉴잉글랜드가 NFL 역사상 유일한 전승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팀의 대결이 정말 그 어떤 그 한 시대를 풍미한 그런 어떤 대결이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이애미 돌핀스가 지금 풋볼을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팬들은 저요? 네. 아 마이애미 돌핀스가 계속 지금 같은 팀이었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명문 네. 팀이거든요. 사실은 슈퍼볼도 그때만이 아니라 슈퍼볼 5번 진출을 했고 2번이나 우승을 했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하나는 NFL 역사상 유일한 전승 우승이었다. 그리고 또 선수 중에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NFL 역사상 최고의 파켓 패서라고 생각하는 댄마리노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팀이 전통과 어떤 그 우승 경험과 네. 이런 게 있는 팀인데 지금 모습 때문에 사실 많은 팬들이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 32개 팀 중에 이렇게 비교적 최근에 이제 생긴 팀 외에는 웬만하면 다 잘 나갔던 시절이 있는 팀들이잖아요. 근데 마이애미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NFL에서 그 리그를 대표하는 팀을 이제 플래그십 프랜차이즈라는 표현을 네. 쓰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팀으로 한 5-6개, 조금 많게 7-8개까지도 뽑는데 그 중에 하나로 뽑히는 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달라스,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뭐 그린베이, 피츠버그, 뭐 지금 이제 뉴잉글랜드 뽑히죠. 그때는 네. 뉴잉글랜드 뽑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없죠.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마이애미가 지금은 이제 뉴잉글랜드로 이제 대체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명문 구단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때 당시 뭐 저는 사실 뭐 거의 뭐 없을 때니까 제가 아빠 쪽에 있을 때 아니 아빠 쪽에도 아니에요. 아빠 쪽에도 없을 때인 것 같은데. 덴마리노가 2000년인가까지 뛰었거든요. 99년인가 2000년까지 뛰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 전에 이제 슈퍼볼을 얘기를 우승할 하시니까. 그 마이애미가 슈퍼볼 우승한 건 저도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빠 쪽에도 없을 때거든요. 아니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NFL 역사상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네. 그리고 이따가 프리뷰할 때는 그 제가 마이애미에 대해서 조금 지금 마이애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갔고요. 신시내티 벵갈스와 버팔로 빌스의 이제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1대 17 이제 버팔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이제 14대 0으로 이제 진행이 되던 경기가 갑자기 후반 들어가지고 꿀잼이 됐어요. 후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어요. 그렇죠. 이제 막판에 많이 이제 추격을 했는데 네. 이날 경기는 사실은 벵갈스 초반 그런 어떤 공격과 빌스의 수비에서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벵갈스의 첫 번째 9드라이브를 보면 턴오버 3개, 펀트 6개였어요. 네. 공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경기에 팀이 보통 공 포지션을 10번에서 12번 잡거든요. 네. 그중에 첫 9번을 벵갈스는 펀트 내지는 턴오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길 수 없죠. 어떻게 이깁니까? 아 그런데 이길 뻔했어요. 뭐 사실 추격을 네. 했죠. 역전까지도 했었고 그러면 이제 빌스가 다시 이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21대 17 이제 재역전을 하면서 경기가 끝나게 됐는데 역시나 이 앤디 달튼이 마지막 드라이브 때 자기 전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해 가면서 벵갈스가 이걸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터셉션. 결국 이제 어딘가 이 벵갈스의 이 클러치 상황에서의 이 무능력함, 불안함이 네, 있죠. 그런 이 앤디 달튼의
사실 이 클러치 능력 없음이 그대로 좀 드러났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네. 그리고 이제 버팔로 빌스는 3승 무패로 이제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승리를 거둔 앞에 상대들이 뉴욕의 두 팀. 그렇죠. 벤갈스. 네. 그리고 벤갈스니까 합쳐서 1승 8패거든요. 네. 자이언츠가 이번 주에 이겨서 1승 8패가 됐는데 만약에 자이언츠가 졌으면 여기도 0승 9패를 상대하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뭐 첫 주차 뉴욕 제츠를 이긴 것은 뭐 그렇다 쳐도 일라이가 이끄는 자이언츠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상대고 사실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주차에 그 데니얼 존스가 나왔잖아요. 빌스 못 이겼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근데 어쨌든 빌스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빌스가 사실 지금 보면 공격력은 좀 불안불안해요. 네. 사실 이제 조시 앨런도 성장 많이 했죠. 하긴 했지만 아직도 보면 좀 인컨시스턴트 하거든요. 좀 이렇게 잘했던 것 같아서 기복이 좀 심한 네. 편인데 사실 이제 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 이제 빌스의 긍정적인 면은 수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탯을 좀 보면 경기당 허용 실점, 그다음에 경기당 허용 야디지를 보면 다 지금 리그 탑 5 안에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테이크어웨이가 리그 2위예요. 그러니까 턴오버 유도가 리그 2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비가 단순히 그냥 잘 막는 게 아니라 결정력이 있다는 거죠. 테이크어웨이가 2등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수비가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근데 저는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게 상대가 상대인 만큼. 물론 그런 면이 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이번 시즌에 보면 의외로 3승 무패, 0승 3패 이런 팀들이 많아서 네.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분석한 팀들도 보면 3승 무패 있던 팀들이 상대했던 팀들 보면 1승 8패, 0승 9패 이런 팀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아까 뉴잉글랜드도 있었고 달라스 카우보이스도 워싱턴, 뉴욕 자이언츠, 마이애미 상대했거든요. 네. 똑같이 1승 8패예요. 근데 이런 팀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수비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근데 그래서 보면 지금 그 버팔로 빌스의 수비가 나쁘지가 않아요. 이제 디펜시브 라인에 보면 베테랑 제리 휴스, 스타 로틀 레일레이가 잘 균형을 잡고 있고 올해 이제 신인으로 이제 뭐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던 올해 최고의 디펜시브 태클 에드 올리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라인베커에도 작년에 이제 상당히 주목받고 올라왔던 트레메인 에드먼스 선수가 있고 세컨데리는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세컨데리에 보면 이제 두 명의 베테랑 세이프티 마이카 하이드하고 조단 포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레데이비스 화이트라는 LSU 대학 출신의 지금 이제 리그 정상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리그 정상급에 근접한 코너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컨데리는 정말 막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크어웨이가 많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비가 단순히 실점이 적고 허용 야디지가 적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비도 공격적인 역할을 해준다. 그건 이제 테이크어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냥 골 결정력 같은 거죠. 그래서 공격한테 다시 공을 넘겨주는. 그래서 짧은 야드를 가게 해줘서 공격을 쉽게 해주는 이런 거를 해주는 수비가 전 진짜 잘하는 수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좀 2위고 이 트레데비아스 화이트 선수에 대해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들 얘기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조금씩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마다 특성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는 어떤 포지션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선수들은 좀 어떤 포지션이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대학마다 특유의 이제 시스템들이 있고 그런 선수들을 그 시스템에 맞는 선수들 계속 그 리크루팅을 해다가 쓰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계속 이제 그 역할에서 잘해내고 그 포지션에서 계속 좋은 선수들이 방출되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포지션들은 좀 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알라바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바마가 지금 뭐 대학 최고의 팀이지만 유독 러닝백은 좀 이렇게 프로에 오면 잘 못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클랜드가 뽑았던 자시 제이콥스 좀 우려된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출발은 잘 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LSU 대학을 말씀을 드렸는데 LSU가 이제 루이지애나 주립대거든요. 근데 이 대학은 별명이 DBU입니다. 디펜시브 백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디펜시브 백은 이제 코너백하고 세컨더리를 말하는데 뭐 이렇게 LSU 출신의 스타 디펜시브 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패트릭 피터슨, 타이런 매튜, 에릭 리드, 지금 뉴욕 제스의 자말 아담스, 그다음에 뭐 그리디 윌리엄스 그리고 이제 트리데이비어스 화이트 같이 이게 좋은 코너백 세이프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트리데이비어스 화이트를 포함해서 빌스가 지금 세컨더리 상당히 막강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빌스가 공격은 아직 좀 더 보고 싶지만 수비는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만나 보면 그렇죠?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그게 잣대죠. 더 이상 좋은 잣대가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앞에 세 팀은 너무 이제 좀 리그에서 중하위권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팀들을 상대로 물론 세 경기
물론 이제 조시 알렌 선수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보여줬고 수비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앞서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그렇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는 이 강한 팀들과 만나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시즌 중반으로 가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괜찮냐라는 네. 걸 봐야겠죠. 네, 그때 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벵갈스에 해봤습니다. 대해서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벵갈스는 지금 이제 0승 3패잖아요. 근데 벵갈스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로는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첫 경기에서도 턴오버 3개, 이날은 4개였거든요. 그런 걸 이길 수가 없죠. 네. 두 번째로는 러싱 공격을 너무 못해요. 첫 경기 34야드. 그러니까 팀입니다. 한 선수가 아니라 팀이 네. 첫 경기 34야드, 두 번째 경기 25야드. 이날 세 번째 경기 67야드. 이렇게 하면 앤디 덜턴 아니라 어떤 쿼터백이라도 부담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초반에 너무 리드를 크게 당합니다. 이날도 사실 그랬지만 그렇죠. 그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신시내티가 좀 부진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좀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야 되니까 무리한 패스를 하게 그렇죠. 되고 무리한 패스를 하면 또 인터셉션 당하고 뭐 그렇죠. 그런 수순이 맞습니다. 아닐까 좀 생각을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뉴욕 자이언츠와 이제 템파베이 버캐니어스의 경기인데요. 뉴욕 자이언츠가 32대 31 한 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끝까지 갔을 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사실 이게 필드골 안 들어가면서 뉴욕 자이언츠가 이겼지 이건 템파베이가 승리를 거뒀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였거든요. 이 경기가 사실 이 주에 제일 재밌는 경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경기만 놓고 보면 수준을 떠나서 제일 수준이 맞아야 재밌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어쨌든 되게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급 팀들의 대결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경기 자체는 되게 재밌었고 그렇습니다. 데니얼 존스가 프리시즌 때 모습이 플루크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맞아요. 정말 일라이에서 바꾸기 잘했다라는 걸 잘 확실히 바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빌스가 만약에 지난주에 데니얼 존스가 나오는 뉴욕 자이언츠였다면 저는 사실 자이언츠가 이겼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 경기를 보고 나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데니얼 존스로 바뀌고 나서 이 쿼터백 포지션에서의 나오는 플레이가 달라진 게 몇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일라이보다 훨씬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네. 하나의 디멘션이 더 더해져서 그렇죠. 본인이 패스할 데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뛴다. 네. 이날 터치다운 2개 해내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클러치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결정적인 그 포스 앤 파이브였잖아요. 마지막에 거기서 본인이 직접 뛰어서 터치다운을 한다. 일라이엇은 못하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루키인데도 불구하고 겁 없이 정말 네. 대담하게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사실 그 쿼터백들이 베테랑도 사실 패스라시가 들어오면 움츠리고 공을 던질까 말까 그리고 앞에 좀 이렇게 공간이 있어도 뛸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데 데니얼 존스가 보여준 모습은 대담하다 담대하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결단력이 좋다. 그래서 한번 보면 바로 던지고 네. 뛰어야겠다 싶으면 바로 뛰고 이게 망설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일라이가 그 전에 보여줬던 모습들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일라이 매닝의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요거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점 차 이상 뒤지고 있던 경기에서 일라이 매닝은 무승 43패를 통상 기록을 했거든요. 승이 1승도 없어요. 43패. 근데 데니얼 존스는 데뷔한 경기에서 그걸 했습니다. 1승 예. 못해. 뭐 이거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라이 매닝이 2개의 반지가 있고 뭐 훌륭한 쿼터백이었음은 맞지만 클러치한 능력이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네, 사실 그거는 좀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날 데니얼 존스가 더 놀라웠던 거는 뭐 일라이 매닝도 그랬지만 리시버가 부상으로 많이 빠지긴 했었잖아요. 근데 이날 세이콘 바클리도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 한 4주에서 8주 정도 그렇죠. 이제 발목 부상으로 그렇죠. 이제 경기를 못 뛸 예정인데. 그러니까 바클리까지 빠진 상황인데 차 떼고 포 떼고 경기를 했는데 이겼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걸 보면 정말 대단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반대로 템파베이를 좀 보면 이런 경기를 어떻게 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못하는 팀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일단 클로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를 치면 클로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고 그거를 쿼터백이 해주던 아니면 사실은 풋볼에서는 러닝백이나 수비가 해줘야 되거든요. 쿼터백보다는. 근데 이제 그런 걸 아무도 못 해줬고 아까 18점 차의 리드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리드는 지켜야죠. 근데 그런 걸 못 지켰다는 게 아깝고 마지막에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정말 아니 마지막에 딜레이 오브 더 게임은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정말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34야드인데 딜레이 오브 게임 하고도 34야드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결정적인 상황에 그걸 못 넣었다는 말이죠. 와우. 그래서 정말 못하는 팀들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그 버커니어스가 이렇게 정말 왜 이런 상황에도 못 이길까라는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 지구별 예상할 때 버커니어스 예상할 때 제가 한 말씀 드린 게 있었거든요. 못하는 팀이 왜 못하느냐? 드래프트를 잘 못한다. 근데 그때 드래프트에서 키커를 뽑았다. 네. 2년 전에 2라운드에서 키커 뽑았었는데 3년 전이었네요. 2라운드에서 키커 뽑았는데 이번에 5라운드에서 키커 또 뽑았다. 네. 그 키커가 34야드 놓친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사실 팀으로 봤을 때 아깝습니까? 치명적이죠. 그런 드래프트 픽을 키커에 썼는데 그런 키커가 와서 정말 뭐 50 몇 야드 킥도 아니고 네. 솔직히 이런 34야드 정도는 사실 에디 피니에로 같은 그런 키커면 인정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34야드 34도 좀 그러니까 심했는데 기껏 드래프트까지 해가지고 데려왔더니 다 이긴 경기. 굳이.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보면 진짜 팀 빌딩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경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선수들이 진짜 다 이긴 경기도 놓치는 이렇게 클로징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자이언츠가 뒤집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38대 20으로 이제 팬서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날 일단 출발 자체는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좋았어요. 이 흔히 잘 알려져 있는 존 존스의 동생, 네, 챈들 존스가 이제 그 스트립색을 만들어내면서 이 펌블을 이제 그렇죠. 만들어내고 이제 테이크어웨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출발은 되게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즈만 해설위원이 이제 전반엔 좀 부진하다가 후반에 상대를 읽고 이제 그거에 좀 적응하는 모습을 카일러 머리 선수가 그렇죠.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카일러 머리 선수에 대한 적응을 상대 수비가 좀 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이제 서로 적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머리가 이날도 보면 색을 8개를 당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머리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오펜시브 라인이 너무 쉽게 뚫려서 사실 뭐 아까 저희가 이제 섹슨빌 얘기하면서 뭐 8개 9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날 팬터스가 거의 섹슨빌 같은 모습이었어요. 색을 8개 했다라는 거는. 네. 그 자동문 가면 센서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선수들이 딱 오면 이렇게 길이 열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카일러 머리가 아무리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를 떠나서 작년에 조시 로센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앞에서 이게 무너져 버리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시즌 앞두고 저희가 쿼터백의 티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조시 로젠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카일러 머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시 로센은 불쌍하지만 올해도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거는 진짜 눈물 나네요. 정말 불쌍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카일러 머리가 정말 그 정도까지 올해 한 해 계속 그렇게 갈 거냐라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안 된다라고 그러면 못 막아주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당한다 그러면 여기 누가 들어가도 사실 경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팬터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날 팬터스를 포함해서 이날 경기에 부상이던 아니면 부진해서던 쿼터백이 교체된 팀이 8팀이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그 32개 팀 중에 4분의 1이나 그렇죠. 백업 쿼터백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팬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팬터스도 카일 앨런이 들어왔는데 네. 이 선수는 2018년에 언드래프트드 루키로 들어온 선수거든요. 데뷔전은 아니었죠. 사실 데뷔전 경기는 뛰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두 번째 경기인데 어쨌든 2018년에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이제 발탁이 된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재밌는 거는 휴스턴 대학을 나왔는데 휴스턴 대학으로 전학 가기 전에 텍사스 A&M에 있었는데 그때 카일러 머리어와 동기였던 거죠. 네. 둘 다 팀 나갔잖아요. 둘 다 나갔죠.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같이 옮긴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카일 앨런이 이제 그 휴스턴에 갔다가 이제 뭐 프로에 와서는 팬터스에 와서 이제 둘이 붙었는데 이날 카일 앨런도 괜찮은 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드라이브에 펌블 로스트한 이후에 정신이 바짝 들었는지 전반에만 173야드 기록하고 2개 터치다운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터셉트 없이 터치다운 4개. 네.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쿼터백 플레이도 이랬지만 저는 이날 팬터스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팬터스가 앞으로 캠 뉴턴이 언제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또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이제 발 부상이 생각보다 좀 심한 것 같아요. 수술했잖아요. 네. 몇 주 더 갈 것 같은데 지금 캠 뉴턴이 뭐 언제 오든지 간에 그리고 캠 뉴턴이 오든 안 오든 오늘 같은 모습, 이 경기 같은 모습이 나오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팬터스에서 지금 가장 확실한 공격수는 CMC. 그렇죠. 크리스찬 맥캐프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맥캐프리가 러싱과 패싱에서 본인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너무 본인이 다 하면 이게
공세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을 분산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타이드엔드 그레고 올슨, 그 다음에 DJ 모어하고 커티 세미얼이 해줘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날 경기에 딱 그랬거든요. 보면 크리스천 맥캐프리가 이날 러싱으로 153야드 터치다운 하나, 그 다음에 리시빙으로도 35야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 역할 이상을 해줬고, 그러면서 그레고 올슨 타이드엔드도 75야드에 터치다운 2개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커티스 세미얼 53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DJ 모어가 52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이러면서 7명의 리시버가 패스를 받았어요. 네. 이 정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이 된다 그러면 사실 뭐 이번 오늘 경기는 이제 카디널스였지만 이렇게 공격이 CMC 중심으로 해서 스타 플레이어 중심으로 가면서 옆에서 지원해준다. 그러면 진짜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날 이제 섹터 8개를 기록을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카디널스 오라인을 생각하면 8개의 색은 뭐 사실 되게 많은 색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예전에 뭐 10개씩 11개씩 당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뭐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대신 세컨더리 쪽에서 단테 잭슨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네. 이 펌블이래. 인터셉션 2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패스 굴절도 2개를 만들어냈는데 두 번째 인터셉션에서 이 선수의 채공 시간이 미쳐서 저는 에어조단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풋볼 선수들의 운동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를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NBA 선수를 보면 정말 채공 능력 대단하다 하지만 풋볼 선수들이 점프해서 잡는 그런 것도 봐도 정말 대단하고 이 선수들이 그리고 체격은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선수들이 날아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대단한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뭐 경기 내용 자체는 늘 이제 저희가 타일러 머리 선수를 응원하면서 애리조나의 승리를 점치고는 있는데 힘듭니다. 네, 그렇죠. 한 번씩 이겨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좀 카일러 머리 선수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고 이 선수도 어쨌든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있는 그렇죠.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마 팬분들도 다들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다음 경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거의 네가 가라 하와이 약간 이런 경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정말. 좀 해봤어요.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서로 안 이기려고 하는 경기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턴오버를 49어스가 5개를 허용했고 이게 메이슨 루돌프는 차려진 밥상을 발로 그냥 걷어찼어요. 열심히 걷어찼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3개인지 4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하신 턴오버 5개 중에서 레드존에서만 3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3개였나 4개였나 아마 3개였던 것 같은데 레드존에서만 3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면 득점을 어떻게 하죠? 레드존에서 득점을 해야 되는데 터치다운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턴오버를 3개나 한다고 그러면 득점 기회를 그렇게 다 놓치는 건데 네. 뭐 양 팀 다 어쨌든 정말 부진한 경기였는데 이 경기도 저는 이런 경기를 보면 이런 게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이 두 팀은 NFL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프랜차이즈 중에 2개거든요. 스틸러스, 49어스 네. 합해서 슈퍼볼 반지 11개거든요. 네. 정말 대표적인 명문 구단 중에 2개인데 이날 경기를 보면 이 팀들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진짜. 그래서 뭐 스틸러스는 사실은 뭐 핑계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빅벤이 없었고 주전 선수들 많이 빠져서 뭐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좀 안정된 전력을 보여줄 때가 됐거든요. 네. 그런 인상도 받았었고 근데 이제 이날도 보면은 너무 좀 아직도 불안정하다라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사실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져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샌프란시스코가 3연승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팀들 중에 하나인데 상대했던 세 팀의 전적이 1승 8패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지금 아직까지도 이 팀이 어떤 팀이냐라는 걸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3연승을 거둔 이 49어스인데 마지막 3연승 출발이 1998년이었다 그래요. 21년 됐죠. 네. 그때 이제 당시에 쿼터백이 스티브 영이었다 그러는데 그때 뭐 하시고 계셨나요? 저는 10살 때니까 11살 때 11살 때니까 초등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었겠네요. 그렇군요. 네. 저는 저 군대에 있었네요. 근데 어쨌든 스틸러스한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벵걸스하고 갑니다. 0승 3패 팀들 간의 대결이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서 이 마이애미가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 1쿼터 픽이 떡상하고 있어요. 1라운드 픽. 네. 그래서 뭐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네. 지금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뭐 진짜
이게 거의 옛날에 비트코인 수준으로 떡상하고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참 마이애미로서는 이제 내년에 픽을 1라운드 픽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1라운드 픽이 어디 랜딩할지 모르겠네요. 그거를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템파베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지명권이 있어도 잘 써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이따 할 겁니다. 네. 그 마이애미 얘기할 때 좀 할 건데 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